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면은 네. 사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신체적 약자를 위한 뭔가 사업을 해보자라고 이제 사회공헌 팀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신체적 약자를 위한 사업은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라와 거의 뭐 유엔에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문제가 아니라 작지만 확실하게 거슬리는 그 문제. 어. 여기 내용이 되게 또 좋더라고요. 맞아요. 역시나 딱 눈에 네. 들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시작을 하시는 게 사실은 크게 부담 없이 좀 일을 좀 접근하는 방법,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거나 네. 이제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너무 거대하지만 예를 들면 소비자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그 키오스크 있잖아요. 네. 정말 키오스크 진짜 많은 개발자분들과 저도 싫어합니다. 네. 복잡해. 네, 디자이너 분들 저 일어나 주세요. 자, 이렇게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거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면은 네. 사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신체적 약자를 위한 뭔가 사업을 해보자라고 이제 사회공헌 팀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신체적 약자를 위한 사업은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라와 거의 뭐 유엔에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신체적 약자 중에서 많은 대상 중에서 그 중에 한 분, 한 대상, 그 다음에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불편한 걸 다 해결하면 토탈 솔루션 원스톱 서비스가 되죠. 그쵸. 사실 제일 엉망진창 서비스가 토탈 솔루션 원스톱 서비스고 그거는 사실 뭐 그 정말 1년에 한 번 그 애뉴얼 리포트에 쓰는 거 제외하고는 쓰면 안 되는 용어죠. 그래서 사실 원스톱 서비스나 토탈 솔루션 같은 경우로 잘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회사가 사활을 걸어도 될까 말까거든요. 네. 근데 내가 디렉터고 내가 매니저 레벨인데 그걸 한다?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그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서 하나를 해결하겠다라고 좁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신체적 약자 중에서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삼고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면은 대체로 뭐가 나오냐면 막 지팡이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지팡이요? 너무 그 옛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스마트 지팡이라고 그래요. 조만간 AI 지팡이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거 그냥 나눠주겠다라는 네. 얘기가 돼요. 네네. 사실 그런 거는 그냥 수혜성 사업이고 나눠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시각 장애인 분들이 그 지팡이가 사실 문제인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하고 계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중에서 확실한 하나를 해결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분들이 이제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제품명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자가 되어 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 거기에 뭔가 음료, 술, 그 다음에 뭐 탄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었을 때 이게 게토레일지 소래눈일지 콜라일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랜덤하게 집어서 직원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직원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데 물론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겠지만 누가 그렇게 일상의 사소한 일을 막 남한테 호의를 구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확실한 문제는 뭐냐면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제품명을 모르겠어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럼 점자를 다 만들어야 되냐? 그건 사실 법으로 제정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한 네네. 14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 법 통과되는데. 구체적인 시간이. 네네네. 이제 뭐 법사위도 네네. 통과하고 뭐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통과하는 게 이제 그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의 확실한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물건을 집었을 때 이게 무슨 물건입니다. 라고 센싱해서 나에게 알려주는 물건을 그런 게 나오면 네네. 이분들한테는 너무너무 확실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겠어요. 자, 그런 서비스가 좋은 거죠. 신체적 약자를 위한 토탈 솔루션 원스톱 서비스가 좋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네. 시각장애이신 분들이 매장에 가서 물건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물건입니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인데 이게 왜 또 좋은 프로젝트냐면 이게 시각장애인들만 잘 안 보이시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도 잘 안 보이죠. 어르신들도 잘 안 네. 보여요. 이 기술이 잘 되고 나면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 잘 되고 나면 그냥 단순히 약간 사회공헌 사업 같았는데 회사가 사활을 걸고 달려붙을 만한 또는 이거에 엄청 관심 있는 곳이 AI나 센싱 기업이나 그렇게 같이 협업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일을 쉽게 할 수 있고 성과를 할 수 있고 내 이력서에 정말 따단 하고 넣을 수가 있어요. 스마트 지팡이 나눠주는 사업하면 담당자 외에는 누구도 발을 들여놓기 싫어요. 제가 막 이렇게 설득, 물론 중요하죠. 스마트 네. 지팡이 좋죠. 있나요 그런 게? 근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대발의 중일 것 같아요. 네. 네. 해리포터 가면 있을 거예요. 그럼 좋긴 하겠다. 방금 2개 설명하신 것 중에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센서로 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낼 수 있으면 자연적으로 본인도 재밌고 회사에서도 중요한 일을 하니까 자원을 쏟아주고 그 다음에 협업할 때도 스마트 지팡이 하는데 2천만 원만 같이 해줘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다른 기업들도 다 시큰둥한데 저희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면은 편의점 그 다음에 AI 기업, 센싱 기업, 디바이스 기업 다 달라붙어서 같이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프로젝트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박소연님께서 지금 사업하시면 안 되나요? 이 센싱 하시면 안 될까요?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워라벨이 안 돼가지고. 워라벨을 중요하시니까. 워라벨 근데- 중요하시니까. 근데 정말 그 생각은 있어요. 제가 지금 5년 정도 후에는 그런 어떤 분야든지 그런 소셜 벤처를 하나 만들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크게는 안 하더라도 네. 작게라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하고 세상에 일은 많으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 안 필요하세요, 직원? 아니, 거의 다 잘. 예시들도 정말 신선하고 네. 방금 들어도 너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아이디어를 굉장히 작은 집단에게 집중해서 내었기 때문에 나오는 발상들. 맞아요. 그러니까 좁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좁은 발상으로 해서 하게 돼서 확실한 이게 뭔가 완성형의 프로젝트가 있으면 확장하기가 되게 쉬워요. 지금 아까 같은 경우도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서울의 10대 편의점에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지자체도 돈 지원해 주겠죠. 자, 그렇게 해서 10대 편의점을 해서 성공 모델만 나오면 그 다음엔 확장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또 확장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작게 해야 성공한다가 아니라 작게 해서 확실한 누군가를 성공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성공시킬 수 있게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네. 근데 저는 들으면서 자꾸 드는 생각은 네.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인상을 가장 먼저 받고요. 예를 들면 같은 아이디어를 떠올려도 누군가는 지팡이를 떠올릴 거고 누군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센서를 떠올릴 거잖아요. 근데 사실 누구나 센서를 떠올리고 싶어 하지만 내 머릿속엔 그게 없어요.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해야 이런 아이디어까지 내가 찾아낼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고민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 진짜 너무 좋은 내 지적이신데. 최대한이 지팡이다. 내 한계는 지팡이 지팡이야. 나눠주기. 지팡이면 됐지.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스마트래. 네. 네, 진짜 너무 좋은 지적이세요. 왜냐면 그게 막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러겠죠. 훈련이 네네.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내가 스마트 지팡이만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건 기존에 들어온 그런 상식이나 지식이 거기까지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뭐 매일 모든 분야를 공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그렇죠. 시간도 없고. 네. 그래서 제가 책에 써놓은 게 이렇게 뭔가 구조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임의적으로 잘게 쪼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있어요. 네. 자, 뭐냐면 제가 개념화랑 구조화 두 개를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거는 뭐 재택근무, 그다음에 이제 뭐 페이퍼리스, 그다음에 보고서 안 쓰기, 네. 뭐 메신저로 보고하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뻔하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모두를 구할 수 없고 작고 확실한 그 문제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만들자의 범위를 이제 작고 확실한 문제를 줄인다고 하면 나와 우리 부서의 문제로 줄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부서가 문의 연락을 뭔가 이렇게 고객 최전선 그 CS팀인데 거기서 문의 연락을 뭐 하루에 100통 그다음에 1000통씩 받아요. 그것 때문에 업무를 못 하는 거예요. 비슷한 대답을 해주느라고. 자, 그러면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만들자의 정의를 뭘로 하냐면 우리 부서는 지금 막 고민인 게 뭐냐면 업무 연락이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진짜 일을 못해요. 자, 그러면 하루에 500통
100통, 1000통씩 받는 문의 연락을 어떻게 100통 이내로 줄이지? 요거에 대해서 문제를 생각해보자라고 생각을 확 줄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줄이냐? 우리 부서가 가장 불편한 문제를 고르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면은 구조화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신체적 약자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신체적 약자이신 분 있고 중기, 단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걸 요소로 쪼갠다고 하는데 장기적 신체적 약자이신 분들은 선천적 장애인 분들이 계시겠고 그다음에 중기 같은 경우에는 뭐 노인분들이나 그다음에 어린이가 있겠죠. 단기라고 하면은 이제 임산부나 이제 몸이 다친 그 환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네, 있을 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조화로 나눠서 생각하다 보면은 단기 중에서 더 있는 걸 발견해요. 뭐냐면 구조요원이나 아니면은 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하지만 일시적으로 신체적 약자, 네. 이제 그 화재 현장이나 위험에, 재난 환경이 네, 있을 때 노출되니까. 자, 그럼 네. 그분들도 신체적 약자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단기적으로 신체적 약자이신 분들이 누구지 또 생각하다 보면은 유통 분야에서 보면 이제 만약에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장을 보러 와요. 그러면 여기는 유모차 있고 여기는 짐 짐 들고. 있으면은 문을 열 수도 없고 물건을 집을 수도 없어요. 네. 그러면 정말 초단기적으로 신체적 약자이신 분들이죠. 맞아요. 또는 본인이 신체적 약자가 그 어떤 캔이나 이런 걸 딸 때 노인분들이나 약간 손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캔을 못 열어요. 자, 네. 그러면 이분들도 신체적 약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신체적 약자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장기, 중기, 단기 중으로 계속 쪼개보다가 아, 그러면 나는 이 어떤 캔이나 이런 거를 못 따는 사람을 정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지 라고 하면은 이제 좀 좋은 프로젝트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빈 종이인 상태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대부분 뻔한 생각이 나오기 네. 때문에 이렇게 좀 그 구조화를 해서 계속 발을 달면서 찾다 보면은 그 중에 나는 이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찾으실 수 있어요. 네. 구조화하고 그 다음에 개념화. 개념화. 아, 네네. 그 개념화는 이제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만들자를 우리의 문제로 범위를 줄이는 거. 그러니까 스마트한 업무 환경이 그게 우리한테는 개념화. 이런 의미야라고 범위를 줄이는 게 개념화고요. 그다음에 구조화는 하나를 요소로 막 이렇게 쪼개는 네. 거예요. 장기, 중기, 단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 예를 들면 다독다독 채널을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네. 하면 그냥 단순히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아는데 안 듣는 사람. 근데 이제 그다음에 알고 잘 듣고 있는 사람, 근데 몰라서 못 듣는 사람. 자,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접근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머리가 약간 좀 이렇게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아, 나는 일단 요 방만 해결하고 네. 그다음 방을 열어야지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아니, 너무 솔깃한데? 아 근데 우리가 정말 보통은 그렇게 하잖아요. 네. 뭐 채널별로 이제 하고 그것도 너무 중요한 거지만 네네네. 생각을 좀 신선하게 하려면 구조화를 좀 이렇게 잘 쪼개면 할 수 있죠. 몰라서 못 듣는 사람, 그러니까 아는데 정말, 안 듣는 사람, 네. 알고 잘 듣고 있는 사람. 세 개에 맞춰서 해보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SNS는 어떻게 하지, 뭐 유튜브는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던 거에서 약간 좀 신선하게 머리가 좀 약간 왜냐면 이제 네. 약간 프레임이 달라지니까 맞아요. 그런 효과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조직에서 일한 경험이 이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개인의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크게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생각을 좀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프레임들을 배우게 되니까 그런 너무 좋네요. 구조화와 개념화 이게 좀 훈련이 더 필요한 영역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바로는 안 될 것 같고. 그 구조화가 조금 어려우시면 네네. 이제 시간 순서대로 쪼개시면 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입원 환자가 아까 신체적 약자 중에서 환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네. 입원 환자가 우리 병원을 이용하는데 또는 나의 뭔가 그 의료 플랫폼 뭐 이제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용하는데 뭐가 어려움이 있고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환자가 처음에 자기의 병을 인지해서 그다음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할 때까지 모든 단계별로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또는 우리 쇼핑몰을 이용하는데 처음에 우리 제품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접속하고 그다음에 뭐 구매하고 이렇게 그 전 과정을 단계별로 쓴 다음에 이 단계의 고객이 또는 우리의 소비자가 타겟이 불편해하는 게 뭐지? 그럼 네. 그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시간 순서대로 좀 쪼개시면 그거를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구조화는 처음에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소로 쪼개는 구조화는
때는 좀 바로 이렇게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잘 안 될 수 있는데 네네. 시간은 사실 누구나 흐름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업무라든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자의 그 업무 프레임을 이렇게 순서대로 간 다음에 각각별로 보면 돼요. 이거를 디자인 띵킹에서 얘기하는 네. 고객 여정이거든요. 아이디어 지금 장만 얘기를 네. 잠깐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심지어 이 아이디어 장애 부분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쵸. 지금 그러니까 책을 한 읽으셔야 10%? 돼. 한 10% 얘기한 것 같은데 전체 그러니까요. 내용에. 네. 근데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가버려서 저희가 2부에서는 또 다른 부도 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아이디어는 좀 이제 어떻게 잡아내면 되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좀 얻으셨을 것 같고요. 2부에서는 그러면 실행은 어떻게 하는지 또 협업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커리어는 어떻게 쌓아가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지만 박소연 저자님께서 다뤄주시는 내용은 일반적이지 않고 스페셜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꼭 굉장히 같이 높고.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